담양 지역 마을 앞에 문을 연 교회 납골당의 허가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신도수를 속이는 편법 의혹이 제기됐지만 담양군은 이를 무시하고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이후 장흥군이 문학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 소설가 한승원 씨의 집필실과 생가에는 문인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고 장흥군의 기념사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산하기관의 허위 자료 제출로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잇따라 파행을 겪었습니다. 최근 총장위와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전남 도립대에 대한 전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역시 도립대 측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중단됐습니다. 대본 감소하기 시작된 가운데 올해는 폭염으로 인한 햇빛 대인 피해로 수확량이 평년에 60에서 70%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배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저희가 수차례 취재했던 담양마을 앞 납골당 시설이 십수년간의 마을 주민 반대에도 결국 영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던 마을 앞 납골당 설치는 누가 봐도 의혹 덩어리지만 행정은 국민보다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초 납골당 사업 추진은 담양군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7년 전 담양군수와 납골당 사업자가 공동 투자하는 조건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납골당 나 의장할 때 우리 했더니 그 보류 시켰고 안 되고 그 시켰지 조리가 통과 안 했지. 이수로 뭐 그다 투자를 우리도 부담해갖고 하고 그래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2020년에는 전 담양군수와 사업자가 다시 재단법인 형태로 전라남도에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전남도에서도 허가를 받지 못하자 2022년 10월 갑자기 납골당 사업자의 아내가 인천 모 교단에서 목사 신분을 얻어 교회를 엽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봉안시설로 납골당 건설을 또다시 추진해 결국 허가를 받습니다. 종교단체 봉안시설은 해당 교회의 신도와 신도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신도 명단을 만들어 담양군에 허가를 요청했고 수십 명의 신도가 가짜로 밝혀졌지만 담양군은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인 이 납골당에는 현재 5,000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로 2만여 기가 더 들어설 수 있습니다. 신도로 신고된 300여 명이 앞으로 5,000기의 납골시설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담양군은 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최종 인증 허가까지 내줬습니다. 이달 22일 날 다시 공판이 있다고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허가를 내줘서 개관식을 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의 수많은 반대와 신도수를 속이는 등의 편법을 이용해도 허가를 내준 담양군. 지난 5일 담양군 대덕면에서 납골당은 개관식을 갖고 정식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이후 장흥군이 문학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의 장집필실과 생가에는 문인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녀 작가에 대한 장흥군의 기념사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장흥 등량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한승원 작가의 집필실 해산 토굴에 오늘도 어김없이 문인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하루 30-40명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문화관광 해서사까지 배치됐습니다. 부녀 작가의 문학적 감수성의 토대가 된 천혜의 풍광을 바라보며 관광객들은 소설 속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이런 넓은 바다를 보시고 포부가 커져가지고 한승원 선생님이 등단하셨고 좋은 작품을 쓰셨고 또 그 DNA가 따님한테 연결돼가지고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장흥 문학상에도 전국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승원 작가가 운영위원장이자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번 문학상은 문신의 저자 윤은길 소설가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승원 한강 분열을 비롯해 이청준, 이승우, 송기숙 등 걸출한 현대 문학의 거장들을 배출한 고장의 문학상인 만큼
전국 문인들이 시상식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장은 아까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혁혁한 작가들, 시인들이 그리고 많은 문인들을 배출한 아주 아담한 소도시입니다. 노벨 문학의 도시로 BI를 변경한 장흥군은 한승원 작가 생가 매입을 추진하는 등 기념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학적인 감성도 거기서 분명히 이어받은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승원 선생님 생가를 매입해서 복원하는 것을 일단 금년 말부터 추진할 계획이고요. 장흥군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식이 열리는 다음 달 10일 스웨덴 할리먼에 축하 사절단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전남 문학상 4개 부문의 총 상금이 80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전남 문화진흥정책이 말뿐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최성국 전남도 의원은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47년 전통을 자랑하는 전남 문학상 4개 부문에 총 상금이 800만 원이라며 이는 대학생 공모사업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선 6기 남도 문예 르네상스 사업이 민선 7기 들어 일몰되면서 사실상 문학 지원을 위한 연관 사업은 연간 5,800여만 원뿐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예결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거칠 예정인데 예결위원회 포함된 지역 의원들도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국회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특히 예결위 예산소위는 예산 증액과 감액, 세입 세출을 조정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18명 국회의원 가운데 예산소위위원회는 안도걸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광주의 인공지능 2단계 사업과 미래 모빌리티 사업은 물론 전남 예산까지 챙기겠다는 각오입니다. 광주 전남의 지역 발전에 필요한 그 인프라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 이런 예산들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전남에는 문금주, 김문수, 권양엽 의원 등이 예결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SOC 예산이 전년 대비 40% 넘게 감액돼 국회 예산 증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농어민이 많은 지역 특성상 쌀 가격 하락과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점도 지역 의원들이 챙겨야 할 사안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지원이랄지 수산물 판매 지원과 같은 우리 농어민들을 위한 예산도 증액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의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지역의 현안 해결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시의 허위 자료 제출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강수은 의원은 오늘 열린 광주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해당 부서의 관용차 운행 일지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는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후 날짜를 다시 지정해 재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조명래 총장의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전남 도립대에 대한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어제 조명래 전남도립대 총장의 직위 해제와 관련된 감사 과정과 통합대학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도립대 측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함에 따라 감사를 중단했으며 오는 11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립대는 조명래 총장의 채용 비리 의혹으로 직위 해제됐으며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의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제철을 맞은 대봉감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폭염으로 인한 햇빛 대인 피해로 수확량이 평년의 60에서 7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매년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봉감 재배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탐스러운 주홍빛 대봉감이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마다 10개 넘게 주렁주렁 열려야 할 대봉감은 예 7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35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인한 햇볕 대임 현상으로 자연 낙과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햇볕 대임 피해를 입고도 나무에 남아있는 대봉감 내부에선 시커먼 멍이 발견됩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60에서 한 70% 정도. 실질적으로 여기 봐보시면 감이 가지가 이렇게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감이 많이 달려야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검게 걸리거나 변질돼 괴사하는 햇볕 대임 피해는 영암 대봉감 재배 면적 809헥타르 중 66%가 넘는 540헥타르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과나 배 등 다른 과수와 달리 대봉감은 햇볕 대임 피해를 보면 2, 3일 내 낙과에 썩는 탓에 피해 조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해율의 저가율이 6%가 돼야 거기서부터 보험료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되거든요. 이 나무의 6%가 누적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여지껏 수태 봐왔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일소 피해를. 그림에 딱인. 지난해인 봄철 냉해 피해, 올해는 여름철 폭염 피해. 해년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수확을 앞둔 대봉감 재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들이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살라 알하우 기로에선 세계 수상자를 비롯한 힌츠페터상 수상자 등 10여 명은 오늘 광주시의회를 방문한 자리에 전 세계 분쟁 지역 등 인류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여러 도시에 광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5.18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21년 제정한 상으로 올해 4회째를 맞았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초등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오늘 공용 보행로에서조차 아이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에 3인 1조 작업규칙도 준수되지 않았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 특히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아파트 설계 시 보행로, 차량 진입 통제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폐기물 수거 차량의 3인 1조 근무 규정을 민간업체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의 상하수도 요금이 다음 달 고지분부터 인상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8월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다음 달 고지분부터 4년 동안 연 9%씩 인상하고 실효성이 낮은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요금 인상에 따라 가정용 월 평균 사용량인 14세제곱미터를 사용했을 경우 다음 달 상수도 요금은 800원, 하수도 요금은 560원이 오르게 됩니다. 광주시는 인상된 요금을 재원으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배수지 확충 등 시설 투자에 나설 계획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광주와 전남은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나주 6도, 광주 10도, 목포 11도 등 5도에서 13도 분포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19도, 광양 20도, 광주 21도 등 19도에서 22도 분포로 평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다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한 전력 거래 등 에너지 산업 육성 전략을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광주시와 광주과학기술원이 주최한 광주 에너지 이노베이션 컨퍼런스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에너지 변환 연구센터 송성근 책임은 광주에서 진행했던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모델 실증 과정을 설명하고 사업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 우중재 센터장은 광주가 이미 인프라와 기술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배터리 전주기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는 인도 등 세계 여러 곳의 치유산업 현황을 살펴본 뒤 완도만의 차별화된 해양치유 모델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국내 최초 해양치유 시설인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난해 11월 개관 이후 4만 8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영암에서 K문화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한옥문화 비엔날레가 개최됐습니다. 건축에서 문화로를 주제로 영암 목재문화체험전과 도기박물관 등에서 열린 대한민국 한옥문화 비엔날레에서는 2200년 된 한옥문화를 현대 비즈니스와 도시 브랜드 분야로의 확장을 모색합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마당에는 전통 정자를 재현한 한옥 파빌리온 문화의 샘이 세워졌습니다.